비전형이라는 건 이제 전형적이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픈데 어디가 아픈지 모르겠고 의사가 찾으려고 해도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을 때 이런 식으로 진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특징이 이제 기질적인 원인이 없는 안면 통증입니다. 그러니까 신경성 통증이면은 이학적 검사를 했을 때 찌릿찌릿하는 그런 통증이 재현되는 게 나타난다든지, 근육성 통증이면은 근육이 움직이거나 힘을 쓸 때 아프다든지 이런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원인이 없는 통증이고요. 어떤 검사를 했을 때도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에 이런 통증을 비전형 안면 통증이라고 진단을 내리게 되고요. 그러니까 유병률은 4.4% 정도 되는데 생각보다는 흔하죠. 20명 중에 1명 정도는 비전형 안면 통증이라고 할 수 있고요.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조금 많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은 이게 통증이 뭔가 어디가 아프세요라고 했을 때 여기가 아파요가 아니라 여기 어디가 아파요 이렇게 좀 모호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고요. 어떤 신경 분포를 따르지도 않고 어디 심부에서 이제 뭔가 따끔따끔 화끈하다든지 뭐 둔하게 아프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통증을 확실히 이제 뭔가 정리 내리기에 그러기에 좀 애매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주로 양측성으로 나타나고 입 주변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서적이나 심리적인 요인과 많이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많이 있습니다. 진단을 이렇게 내리는데요. 얼굴 그리고 입 주변에 그 다른 부위에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하루에 2시간을 초과해서 나타나고 3개월 이상 좀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통증의 경우에 이런 진단을 내리고요. 통증은 이제 어떤 부위를 특정하기가 어렵고 좀 둔하고 아픈 이런 통증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에 이런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다른 검사를 했을 때 치과적인 뭐 원인이나 신경학적 원인이나 다른 걸 찾을 수가 없을 때 이런 진단을 내리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비전형 안면 통증이라고 해서 진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이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얼굴 통증들이 뭔지를 알고 그거를 배제를 해야 되겠죠. 그중에 첫 번째로 이제 3차 신경통이 있는데요. 얼굴에 나타나는 통증 중에서 가장 흔한 통증인데 3차 신경이라는 건 일단은 얼굴의 감각을 담당을 하는 그런 신경인데 이렇게 세 가닥으로 갈라져 있어서 3차 신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윗가닥은 얼굴의 위쪽, 가운데는 가운데쯤, 아랫가닥은 얼굴의 아래쪽의 감각을 담당하게 되는데 손상이 생긴 그 부위에 어떤 따끔따끔한 통증이 나타나게 되고요. 신경에 아무래도 손상이 나타났으니까 그 손상된 부위를 이렇게 톡톡톡 쳐봤을 때는 찌릿찌릿한 형태의 통증이 재현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치통인데요. 치통인데 이제 어디가 아프세요 했는데 잘 모르겠어라고 하시는 경우는 없죠. 이제 치통일 경우에는 이제 통증의 범위가 이제 정확하게 국한되는 경우도 많고요. 이제 그 해당되는 치아를 건드렸을 때 좀 통증이 심해지는 이런 걸로 진단을 내릴 수가 있고요. 이럴 때는 이제 치과 치료를 받아야겠죠. 다음으로는 근긴장성 통증인데요. 이 얼굴 주변의 통증 중에서 교근이나 측두근 같은 게 많이 이제 긴장이 돼서 나타나는 통증인데요. 근육 긴장성 통증이 이제 근육에 힘을 썼을 때나 그 근육이 긴장되는 방향으로 늘어났을 때 이럴 때 통증이 증가하는 특징이 있고 그 근육을 이제 압박하고 움직여 보게 했을 때는 통증이 감소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신경혈관성 안면 통증인데요. 이것도 말이 좀 어려운데 편두통이에요. 이제 혈관이 신경을 건드려서 나타나는 통증인데 혈관이 이제 신경이랑 너무 가까워져가지고 혈관이 이제 심장 박동할 때마다 조금씩 늘어나잖아요. 그때마다 신경을 툭툭툭 건드리니까 옥신 이런 식으로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거는 주로 한쪽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고 이제 좀 몇 분 나타났다가 없어지고 이제 좀 불규칙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축농증인데요. 축농증이라는 건 이제 이 부비동이라는 공간에 농이 찼는데 여기 빠져나가는 그 구멍이 좁아져가지고 잘 빠져나가지 못하고 절유되어 있는 그런 증상인데 요 이제 부비동이 있는 부위가 우리하게 이제 지끈지끈 아픈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비바나 이 볼 부분은 눌러봤을 때 아픈 걸로 이제 감별을 해낼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협심증인데요. 협심증은 이제 심장에 이제 영양소나 산소를 공급하는 그 관상동맥이라는 게 좁아져가지고 나타나는 건데 주로 활동할 때 좀 심해지고 한 5분 정도 심장이 조이듯이 아픈 이런 특징이 있는데 이게 심장만 아픈 게 아니라 이렇게 팔 쪽으로 좀 방사가 된다든지 등이 아프다든지 얼굴 아래쪽 턱 쪽이 아프다든지 이런 식으로 통증이 좀 퍼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얼굴에서 나타나는 통증 중에서 감별을 해야 되는 질환입니다. 자, 이제 비전형 안면 통증이라는 거는 한의학적으로는 기체증이나 기울증의 범주에 해당하는데요. 기라는 건 이제 뭔가 주의력이나 감정이나 기분이나 이런 거에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 그러니까 기가 잘 흘러야지 통증이 없고 이제 뭐 그렇게 잘 살 수가 있는데 이제 기가 어딘가에서 막혀버린 거예요. 체라는 건 이제 막혀버렸다는 거고 우리라는 건 이게 좀 더 심해진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기가 잘 흐르지 못하고 막혀버려서 안면에 통증이 발생을 한다고 보고 그렇게 치료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역치라는 거를 좀 알아야 되는데 역치라는 거는 이제 뭔가 생물이 자극에 반응을 할 수 있는 그 최소한의 자극치예요.
바꿔 말하면은 아무 이제 모든 자극에 인간이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활동하다 보니까 여기 상처가 나 있네? 그 전까지는 이 상처가 나 있어도 아프거나 통증이 있는 걸 전혀 몰랐는데 요거를 이제 인지를 하게 되면 좀 욱신욱신 아프고 이런 걸 느끼게 되잖아요. 그전에는 뭐 상처가 심하지 않아서 통증을 느끼지 못한 건 아니겠죠. 이 통증이라는 건 아무래도 뇌에서 느끼다 보니까 거기서 주의를 집중하고 뭔가 인지를 더 하다 보면 그 통증을 더 심하게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비전형 안면 통증 같은 경우에도 심리적인 요인이 많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통증에 집중하거나 이제 예민한 성향 이런 분들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이제 이렇게 생긴 사람은 없는데 이건 어떤 그림이냐면은 이제 사람마다 이제 사람이 이제 말단으로 갔을 때 감각신경이 많이 분포하고 있어서 감각을 더 예민하게 느끼는데 그거에 따라서 인간을 재배치한 거예요. 그래서 손끝 발끝으로 갈수록 감각신경이 많이 분포해서 좀 감각을 예민하게 느끼게 되고요. 얼굴에서는 이제 입술에서 감각을 가장 예민하게 느끼죠. 아까 이제 비전형 안면 통증이 입술 주위에 가장 많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이 주변에 이제 안면신경이 이제 감각신경이 많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고요. 침치료는 일단 침이랑 약침으로 일단 1차적으로 접근하는데 침이 이제 국소의 순환을 좀 촉진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제 기가 좀 막혀있을 때 침이나 약침 치료를 주변에 해줌으로써 좀 전체적인 순환을 촉진시켜서 치료를 하는 방법이 일단 첫 번째고요. 다음으로 한약을 쓰는데 한약은 이제 기를 조금 뚫어주고 전체적으로 막힌 걸 뚫어주는 기가 잘 흐를 수 있게 해주는 이기해울해주는 이런 소재의 한약을 사용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명상 같은 것도 도움이 많이 되는데 아무래도 심리적이나 정서적 요인이랑 많이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통증에 집중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더 이제 통증을 내 머릿속에 떠나지 않고 계속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통증을 스스로 키우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 통증은 내가 아니고 내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이제 좀 멀리서 바라보고 좀 통증을 나와 떼어내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훈련을 꾸준히 해주시면은 이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비전형 안면 통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뭔가 이제 통증이 나타났을 때 뭐 이유 없이 검사해봤는데 이유 없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건 아무래도 정서적이나 이런 심리적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그런 거 일단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이유 없이 얼굴이 아프다고 하면은 어디로 가서 치료를 받으면 될까요?